혹시 나라에서 주는 남들은 다 받는 돈인데 나만 모르고 못 받진 않으셨나요?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알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.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, 특히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하단 고정 댓글에 강문이쳐 정리해놨으니 영상 시청 후 꼭 참고하시고요. 바로 시작합니다. 첫째, 기초연금. 이제 더 많이 받는다.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는 생활비 지원입니다. 연금 수령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죠.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.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 원,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,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기초연금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.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재산도 일정액이 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이 약 1억 원 이내여야 하며 부부 가구는 가구 합산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.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을 보충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비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혜택입니다. 둘째, 생계급여.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자 연금을 받으시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.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.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나고 지원 기준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어요. 생활이 어려울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이 액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50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.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집니다. 셋째, 주거급여, 주택비 부담 덜어주는 정책. 집을 월세로 살고 계시거나 주택비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기준 임대료가 최대 2.4만 원까지 늘어나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임대료 기준과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. 이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월 5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주거급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임대료 외에도 전세자금이나 주택 관련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영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므로 매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넷째, 노인 일자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.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유용합니다.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. 주로 도서관, 복지관, 공공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. 일자리는 복지관이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경제적 자립을 돕는
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 외에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노인 일자리의 예로는 학교 급식 배달, 시청 앞 안내 도우미, 병원 주차 안내 등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으며 여전히 사회와의 연대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장기 요양보험, 건강관리 지원.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많아질 수 있는데요. 그럴 때 장기 요양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장기 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2025년부터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이나 시설 요양 등을 받을 수 있어요. 요양시설이나 방문 요양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요양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 장기 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. 예를 들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여섯째, 주택연금,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. 혹시 자산이 많은데도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신가요? 그러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.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집을 팔지 않고 도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. 2025년부터는 주택연금 지원 기준이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므로 집을 담보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연금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연금은 집을 매각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 일곱째, 복지카드. 다양한 할인 혜택을 챙기자. 복지카드는 65세 이상,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.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시설, 대중교통, 병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연극, 뮤지컬 등 문화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고 대중교통에서는 교통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병원에서 진료비나 약제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 매달 생활비에서 절약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보세요. 여덟째, 의료비 지원. 건강관리에 큰 도움.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요. 다행히도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비나 처방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어 노인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되며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 같은 예방접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.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홉째, 돌봄 서비스. 필요한 때는 전문가의 도움받기. 돌봄 서비스는 노인들이 혼자 생활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2025년부터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제공하며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. 필요에 따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10번째, 세금 혜택 및 공제 절세 방법. 연금을 받으면서
세금 혜택도 중요합니다. 특히 기부금이나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. 또한 기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세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기부금을 내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 이를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